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자, 어젯밤에 제가 잠을 잘 때 아침에 반드시 일어나서 수업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잤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1층에도 공사여서 쿵쾅쿵쾅거리고 앞동에도 공사한다고 쿵쾅쿵쾅거리고 수업 동영상을 도저히 찍을 수가 없네요. 들쑥날쑥 쿵쾅거려서. 그래서 아유, 식물들한테 물이나 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식물에 물을 줬어요. 물 주고 있다 영상 하나 간단하게 찍고 우리 아이들 수업할 때 쓸 교재 복사하는 거 맡긴 거 찾으러 가야 합니다. 저는 운전을 못 해가지고 자전거를 끌고 복사집에 복사를 찾으러 가요. 모양새가 너무 웃기죠. 좀 품이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어쩌겠습니까? 제가 뚜벅인 거를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자, 영상 하나 찍고 제가 이제 수업 교재 찾으러 나가기 전에 영상 잠깐 찍어 보는데 이렇게 식물에 물을 주다 보니까 참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제가 아이들을 한참 키울 때 우리 신랑은 시골에서 자란 태생이라 식물을 너무 좋아하고 동식물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신혼 때 아이들을 키우는데 우리 아이가 너무 예민했거든요. 발자국 소리만 나도 막 깨서 울고 누가 옆에서 문만 쿵 닫아도 막 파르르 떨고 울고 엄청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신경 예민한 아이를 키우느라고 고생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랑이 처음에 앵무새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앵무새 새소리가 좋다고. 그래서 앵무새를 2마리를 사가지고 왔는데 이 앵무새가 수시대대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막 찍찍찍찍찍찍찍 노래를 부르는데 이 아이가 내 아이를 키우는데 내 아이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아이를 재울만 하면 새가 짹짹짹짹짹 또 이렇게 안고 업고 조금 재울만 하면 또 아이가 재울만 하면 또 앵무새가 짹짹짹짹 거리더라고. 도대체 아이를 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고자 신랑이 사다 놓은 앵무새를 베란다 밖으로 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아이를 키우고 베란다 우리 신랑이 이제 갔다가 오면 회사 갔다 오면 앵무새 밥도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앵무새를 밖에다가 내놓고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아이한테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앵무새 있는 걸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앵무새 밥을 안 준 거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베란다를 나갔는데 앵무새가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신랑한테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었죠. 그러다가 또 몇 년이 흘러서 또 신랑이 물고기를 키우고 싶다. 애들한테 수분을 줘야 되는데 가습기는 인공적이어서 아이들한테 좋지 않으니까 수족관을 큰 수족관을 갖다 놓고 이 수족관에 나온 물이 아마 그 수분 역할을 할 거니까 나는 수족관을 키우겠다 했는데 물고기를 키우겠다 해가지고 정말 식당에서 있는 그런 큰 수족관을 사온 거예요. 우리 왜 횟집 가면 그 등짝에 커다란 수족관 있죠. 그 수족관을 집에 턱하니 사가지고 온 거예요. 우와,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누워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물고기를 막 사다 놓은 거예요. 물고기를 막 사다 놓고 우리 신랑이 와서 이제 한 번씩 키우는데 우리는 신랑이랑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주말 부부여가지고 주말에 신랑이 와서 수족관 청소해 놓고 가고 그러면 평일에 제가 밥만 주고 또 신랑이 주말에 와서 수족관 청소해 놓고 가면 제가 물고기 때때로 밥을 줘야 됐는데 제가 그때 또 아이가 그때 유치원생이었었는데 아이를 키우고 공부방을 이렇게 하고 품앗이를 하다 보니까 물고기한테 밥 주는 걸 잊어버린 거 있죠. 그래서 그 물고기가 비닐이 다 벗겨져 가지고 죽었어요. 우와.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수족관을 봤는데 물고기들이 동동동동동동 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 있죠. 물고기가 굶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물고기 비닐 있죠. 비닐이 다 벗겨져가지고 수족관 위에 동동동 떠 있었는데 내가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 수족관 위에 둥둥둥 떠 있는 물고기조차 못 본 거예요. 참 무심하죠. 그러더니 또 우리 신랑이 거북이를 키우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북이를 키우는데 거북이를 키워놓고 그 이제 수족관은 다른 친구 주고 거북이를 키웠어요. 이제 그러면 거북이는 오래 살고 키우기가 편하다 하니까 자기가 그럼 거북이를 키우겠다 해가지고 거북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칫솔로 거북이 배도 닦아주고 거북이한테 밥도 주고 거북이하고 이렇게 내려다 놓고 이렇게 거실에다 내려다 놓고 거북이 기어가는 것도 보면서 되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거북이를 하루는 아이를 보여준다고 이렇게 내놨다가 제가 거북이를 그 안에다 넣어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를 잊어버렸어요. 어디 가버렸어요, 거북이가. 그래서 거북이도 못 키웠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고 나서 몇 년 지나고 초등학교를 가고 나서 아이가 엄마 나 장수풍뎅이 키우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장수풍뎅이를 사온 거예요. 근데 이제 장수풍뎅이를 사와가지고 장수풍뎅이를 주는데 이 장수풍뎅이는 그 옛날에 그 젤리볼을 사다가 주면 그 젤리볼을 먹고 살더라고요. 이거 뭐 먹고 사는데 그랬더니 엄마 얘네들은 젤리볼 먹으면 돼 하고 젤리볼을 이렇게 사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일주일, 이주일 키우다가 또 이게 젤리볼을 주고 뚜껑을 닫아놔야 되는데 뚜껑을 안 닫아놓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장수풍뎅이들이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장수풍뎅이도 못 키웠어요. 그리고 우리 신랑이 저한테 독한 너는 어떻게 살아있는 생물을 이렇게 다 말라 죽이고 피 말라 죽이고 껍질 벗겨 죽이고 굶겨 죽이고 날려보내고 이럴 수가 있어. 너는 정말 독한 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랑한테 뭐라 할게요? 감사한 줄이나 알아. 내가 살아있는 생물들은 다 죽였는데 우리 집에 살아있는 생물은 딱 안 죽인 생물들이 있어. 뭔지 알아?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뭔데? 이러더라고요. 내가 생물들 봐봐. 나무도 갖다 놓으면 나무도 물 안 줘서 굶겨 죽어. 물고기는 밥 안 줘서 비닐 벗겨져 죽어. 거북이는 어디로 기어가서 없어져 버려. 장수풍뎅이는 어디로 날아가 버려. 새는 베란다에다 내놓고 굶겨 죽였지만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잘 사는 생물이 있어. 아직까지도 씩씩하게 잘 사는 생물이 뭔 줄 알아? 바로 박씨 3명이야 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신랑이 박씨거든요. 그래서 봐봐, 큰 박씨 작은 박씨 둘 내가 안 죽이고 잘 키우고 있잖아. 감사한 줄 알이라 당신 새끼들을 안 죽이고 안 굶기고 이렇게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키우는 거를 항상 가진 거에 감사해.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신랑이 저보고 뚫린 입이라고 저렇게 막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물고기도 눈에 안 보였어요. 내가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벅차가지고. 그때는 정말 새가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 신랑이 막 나무가 좋다고 해가지고 나무를 정말 환기 정화시킨다고 나무를 사다 놓고 키웠는데 그 나무도 제가 다 죽였거든요. 나무 신경이 안 쓰네. 왜냐면 내 애기 키우랴, 공부방 하랴, 살림하랴,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생물들한테까지 신경을 못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 다 크고 큰아이는 서울에서 공부해, 둘째는 고3이라고 지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그리고 집에도 잘 안 들어와, 밥도 친구들이랑 나가서 먹어. 이러다 보니까 집에 저 혼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눈을 돌려서 식물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식물을 제가 요즘에 키우고 있는데 정말 잘 자라고 있지 않아요? 내 평생 이렇게 식물을 키워보기는 정말 처음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거 있죠. 이거는 제가 정말 아주 작은 새싹이 할 때 제가 사왔는데 제가 키워서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벌써 화분갈이도 했어요. 이걸 자라는 걸 보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 있죠. 와, 이래서 생명이 정말 신기하구나 라고 해서 제가 이 화초랑 이 화초는 정말 새싹일 때부터 키웠거든요. 그런데 정말 잘 자라죠. 이제 겨우 아이들한테 식물들에 제가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내 아이들이 다 크니까. 그때는 여유가 없어서 이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굶겨 죽여 말려 죽여 이랬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 이제 여유가 좀 생기니까 저도 이제 식물한테 이렇게 밥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가꾸더라고요. 바라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물을 주고 물 빼는 기간 동안 이렇게 이 식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렇게 마음에 평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래서 사람들이 식물을 키우는가 보다. 나는 내 새끼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식물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네. 뭘 그렇게 바쁘게 살았지라는 생각을 해요. 자, 보세요. 이 식물 있죠.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는 정말 처음에는 잎사귀가 어느 정도였냐면 얘는 잎이 정말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잎이 컸는데 얘는 너무 키우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한 줄기에 잎이 엄청 많이 달려 있죠. 그래서 잎이 정말 처음에 사왔을 때는 정말 잎이 풍성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다 똑같이 물을 주고 다 똑같이 보살피는데 이 아이만큼만 유독 키우기가 힘들고 참 어렵더라고요. 참 이 아이가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잎이 자꾸 노랗게 뭐 물러 터져주고 또 좀 물을 좀 덜 주면 말라 비틀어주고 그래서 잎사귀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죽으려나 보다. 얘는 더 이상 키우기가 힘들겠다. 아, 그래서 제가 이 아이한테 대한 마음을 비웠어요. 그리고 다른 애들 물 주면서 이 아이한테 물을 조금씩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살아있는 생명이다 보니까 큰 잎은 다 떨어지더니 옆에서 작은 싹이 나오는 거예요. 큰 잎이 다 떨어지고 죽으니까 그 자리 말고 그 옆자리에서 새 잎이 이렇게 나오면서 새 새싹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거를 보면서 여기 보세요. 여기 위에 있죠.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있는 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위로 다 잘라버렸거든요. 가위로 다 잘라버리고 그래 죽으려면 어쩔 수가 없지. 그래도 물은 주자 싶어서 계속 물은 줬더니 그 옆으로 새 싹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서 제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 사람의 인간관계도 이거와 참 같은 것 같다. 그래, 한 인간관계가 끝이 나서 그게 끊기면 그 옆으로 다른 새싹이 나오고 그 한 잎이 떨어지고 그 큰 잎이 떨어져서 그 줄기를 잘라내버리면 그 옆에서 작은 아주 아담하고 작은 새싹이 나오잖아요. 그래, 우리 인간관계도 이거와 참 같은 것 같다. 오래 묵은 인간관계, 그리고 나와 가장 밀접하고 부딪혔던 그 인간관계가 다 떨어지고 나면 옆에서 새로운 인간관계가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묵은 오래된 인간관계가 끊겨지더라도 참 슬퍼하지 말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또 옆으로 뻗어서 나오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 나무는 왜 그렇게 키우기가 힘들까? 왜 이 나무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관계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잎길이 붙어 있는 거예요. 다다다다다 잎사귀들이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정말 예민한 것 같아요. 사람들도 살다 보면 너무 가까이 지내고 너무 옆에 딱 붙어서 그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그 관계가 참 예민한 것 같아요. 이 식물들처럼.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이렇게 간격은 필요하겠구나. 설사 그 관계가 끊기더라도 이게 죽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더 힘차게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다 보면 옆에서 어쨌든 살다 보면 옆에 새로운 인간관계의 새싹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싹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저한테 이렇게 밑대면서 저를 또 위로를 받기도 했어요. 사람이 이래서 식물을 키우나 보다 싶더라고요. 그리고요, 제가 이 식물 있죠. 이 식물. 이 식물은, 자, 볼게요. 좀 올려볼게요. 이 식물은 제가 딱 처음에 샀을 때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이 식물은 참 나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웃기다. 사이코패스 같나?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내 마음의 곳간에 비어 있다 보니까 이런 생물을 보면서 이 사람하고 빗대어 보는 것 같아요. 철드나 내가? 이 식물을 딱 보면서 제가 이 식물은 정말 나같다. 우리 신랑한테 이 식물을 보면 꼭 나같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신랑이 왜? 이러더라고요.
아니 위에는 정말 파릇파릇 새싹이 막 돋아서 정말 푸르른데 밑에 봐봐 가시가 삐쭉삐쭉 나와 있잖아. 그러고 보면 나도 보면 참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엔 참 긍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마음도 많이 너그럽고 많이 풍성하고 많이 나에 대해서 기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한테 이렇게 붙는 사람들이 많는데, 참 나는 내 마음이 여려서 내 마음속에 가시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버티기가 힘든 날도 참 많았던 것 같아. 이 선인장처럼 라는 말을 했더니 우리 신랑이 참 너 왜 이러니? 맨날 다 죽이더니 요즘에는 또 화초에 꽂혀가지고 화초를 막 물을 막 열심히 주지를 않나, 화초를 바라보면서 나같지 않나, 참 너 뭐하니? 내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고 보니까 50을 먹고 보니까 이제 해탈을 하나 봐.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서 스님이 되어야 되겠어. 돌을 딱 닦은 것 같아 내가.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 신랑이랑 한참 웃었던 얘기가 있는데, 참 이 식물들을 보면서 제가 저의 생활, 사람의 인생도 이 식물과 같구나. 그래 하면서 제가 다른 또 이 식물을 키우고 물을 주면서 다른 깨달음을 또 얻습니다. 또 저에게 또 다른 우리 아이들 다 키우고 나니 또 다른 생물을 키우는 재미를 또 쏠쏠하게 느끼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로 사세요? 하나가 가고 나면 또 하나가 오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너무 키우고 열심히 키우고 열심히 사느라고 또 한 세월을 보냈고, 또 이렇게 지금은 새 생명인 나무를 키우느라고 또 여기에다가 또 열중을 하고 또 여기다가 또 많은 정성과 또 사랑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사랑, 어떤 열정을 어디에다 붓고 계시는지, 또 어디에서 또 힐링을 또 얻으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요즘 이렇게 식물을 쑥쑥 자라는 걸 보면서 또 힐링을 해봅니다. 이렇게 또 식물을 바라보고 힐링하고, 또 오후에는 아이들한테 또 긍정적인 마인드, 또 좋은 에너지를 주려고 또 저 자신을 다독여 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또 열심히 사시는 당신들 옹송 발음이 꼬이네요. 오늘 또 열심히 살고 계시려고 계획하시고 열심히 아이들을 성장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공부방, 교습소, 학원 운영하시는 선생님을 응원하면서 화이팅을 한번 외쳐보고 저는 복사 찾으러 가렵니다. 자전거를 또 따르릉 자전거 타고 또 가야죠. 자, 오늘 또 수고하세요. 화이팅!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